지난 시간에 이어서 9주차 내용인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대기대순환이라는 거 얘기했거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지? 적어도. 이해는 둘째고 암기가 돼요. 대기대순환 지난번에 그래서 선생님이 페렐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적도고, 위도가 30도, 60도, 뭐 90도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적도 쪽에 있는 공기가 상승해서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다가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한다. 뭐 때문에 하강한다? 뭐 전향력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강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하강한 공기 일부는 다시 적도 쪽으로, 일부는 고위도 지방으로. 그럼 올라가다 보면 위도 60도 부근에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다 보니까 얘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승한 공기는 일부는 다시 저위도 쪽으로, 그래서 그게 다시 여기서 하강을 하고, 일부는 극지방 쪽으로 가서 극지방에서 또 이렇게 하강. 그래서 극지방으로 하강한 공기는 지면을 따라서 다시 저위도 쪽 이렇게 이동하면서 결국 대기가 이제 북반구만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순환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지? 자, 그래서 요 각각 순환의 이름들이 있어. 요 순환 뭐라고 하냐면 요거 페렐, 요거는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페렐 순환. 이래 페렐이래. 미안해. 지금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죠? 당황스럽게. 자, 여기는 헤들리라는 사람이 처음에 얘기한 거랑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순환을 하니까 여기는 헤들리 순환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극순환이라고 부르고, 요 가운데는 페렐 순환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지면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극지방에서는 이렇게 저위도 쪽 지면을 따서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향력 때문에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불어. 그래서 60도에서 극지방 사이 부는 요 바람 뭐라고 했다고? 극동풍이라고 한다 그러고, 30도에서 60도 사이는 이렇게 지면을 따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지? 낮은 곳에서. 그래서 바람이 그 전향력 때문에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불기 때문에 요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적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자,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된다. 그래서 약간 북동 쪽에서 이렇게 불어온다. 이런 의미. 북동무역, 그냥 무역풍이라고도 하고, 그 방향이 이제 북동 쪽이다. 그래서 북동무역풍이라고 얘기한다. 참고로 북반구하고 남반구 요거 그대로 이렇게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도, 60도, 90도 나누면 바람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게 되고,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반구도 0도에서 30도 사이는 무역풍이라 부르고, 30도에서 60도 사이는 마찬가지로 편서풍이라 부르고, 밑에는 극동풍이라 부르고, 이렇게 불러요. 그죠? 남반구와 북반구가 대칭인 거라면.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했었냐 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 적도 쪽은 공기들이 계속 이 적도 쪽을 뭐 하는 거야? 모이고 있는 셈이지? 공기가 모여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다. 기단, 전선 이런 거 배웠잖아. 저번 때 배우지 않니? 그때 고기압, 저기압 얘기 나오거든.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들면서 상승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적도 쪽은 일종의 저기압 지역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혹은 수렴대라고도 얘기를 해. 이렇게 공기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적도 수렴대 또는 적도 저압대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30도 부근은 반대로 얘를 기점으로 나가잖아, 주변으로. 그지? 그러니까 따지면 고기압인 거야, 고기압. 공기가 나가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고기압 지역이어가지고 아열대 고압대 또는 중위도 고압대 뭐 이렇게 표현해. 그 다음에 이 60도 부근은 말이야,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타고 아까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배운 일종의 전선과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한대전선대라고 이렇게 얘기해. 한대전선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압 지역은 비가 오기 때문에 적도 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 그지? 그래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아서 적도 부근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 우리가 흔히 정글이라고 표현하지. 아마존과 같은 열대 우림이 발달되어 있고요. 중위도 고압대는 일종의 고기압 지역이기 때문에 고기압은 맑고 건조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증발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들이 다 이 30도 부근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대전선인데도 마찬가지로 전선이니까 어때? 비가 좀 오겠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비가 좀 많이 오는 곳이고 여기는 비가 좀 잘 안 오는 곳이다. 그래서 사막이 이 부분에 사막이 발달되고요. 그래서 표시하면 이렇게 돼. 적도 쪽은 일종의 저기압인 셈이고요. 여기는 고기압인 셈이고 여기도 따지면 저기압인 셈이고 여기 공기 하강하면서 주변을 나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굳이 저기압이냐 고기압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바람들 있잖아. 이 극동풍이니 뭐 편서풍이니 무역풍이니 하는 바람들은 이게 방향이 지속적인 바람이라 그래갖고 1년 내내 그 방향을 계속 부는 바람인 거야. 그러면 그때 이 바람에 의해서 지구의 표면의 70%가 뭐야? 바다야, 바다. 그러면 바닷물의 표면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어떻게 돼? 일정하게 흘러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기가 순환을 하다 보니까 그 대기 순환에 의해서 바닷물도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곳곳에 뭐가 있어? 대륙이 있단 말이야, 대륙. 그지? 자, 이제 그 해수의 순환이라 해서 나오는 건데, 밑에. 자, 선생님이 뭐 진짜 지도처럼 똑같이는 못 그리니까 이렇게만 그려볼게. 자, 여기가 이제 적도고요. 여기가 위도 30도. 북반구만 그려볼게. 여기 30도 있고, 북반구 30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북반구 뭐 60도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태평양이라는 바다만 생각해보는 거야. 태평양.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 이쪽으로 뭐가 있지? 이쪽으로 뭐가 있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큰 대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맞지? 그 다음에 태평양 바다 이쪽으로는 남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또 대륙이 이렇게 있겠지. 맞니? 그럼 잘 봐봐.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랬지. 맞아? 그 다음에 여보세요. 남반구에서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역풍이란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 그럼 바람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불고 있지. 어디서 어디로 불어? 니네 여기가 북극이면 여기가 남극이지. 그럼 여기가 동쪽 서쪽이지. 태평양이란 바다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셈이거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서로 어떻게 돼? 흘러가요.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해류라고 표현해. 해류. 그럼 그때 요 0도에서 30도 사이를 무역풍지대라고 하는데 그 무역풍이라는 바람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위나 아래쪽 이렇게 바다가 흘러가거든.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 북적도 해류라고 표현하고요. 요거는 남적도 해류라고 해요. 그러면 바람이 계속 그걸 가야 되잖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뭘 만나? 대륙을 만난 거야. 대륙을 만나니까 얘가 어떻게 돼? 부딪혀서 올라가게 되죠. 이 대륙을 따라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맞니?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이제 위도가 30도가 넘어가면은 바람이 편서풍인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불거든. 그러니까 그 바람의 영향으로 이제 얘가 또 어떻게 돼?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참고로 요 대륙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해류는 우리가 요걸 태평양 기준으로 쿠로시오 해류라고 표현해요. 쿠로시오. 알겠어?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도가 30도가 넘어가서 편서풍이란 바람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 자,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북태평양 해류 이렇게 얘기해. 북태평양 해류. 그러면 이 북태평양 해류가 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쪽에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한번 책에서 찾아볼래? 뭐라고 써있는지? 뭘 것 같아?
상준아 졸지 말고 좀 찾아봐.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해류. 알겠니? 요거 캘리포니아 해류. 자,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 바람 때문에 편서풍이니 무역풍이니 하는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해류가 생겼는데 양쪽에 대륙에 의해서 부딪혀갖고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잖아? 그리고 또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기준으로 북반구만 놓고 봤을 때 얘가 뭐 하게 돼? 순환을 하게 되는 거, 순환. 알겠니?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순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순환을 아열대 순환 이렇게 얘기해. 아열대 순환.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의 아열대 순환 요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남반구를 생각해 볼까? 여기 봐봐. 자, 이게 빨간색이 잘 안 보이니까 요걸 할게. 남쪽대 해류가 가다가 이 대륙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지? 얘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맞아?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위도 30도, 그러니까 야 남반구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 이 남반구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또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 그럼 또 일부는 그냥 쭉 가. 왜냐면 남반구는 북반구와 달리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남극대륙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남극대륙 타고 돌기도 하는데 일부는 어쨌든 이쪽 가면 여기 부딪혀가지고 다시 이렇게 타고 내려와.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도 어떻게 돼? 순환을 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게 가운데 있는 바다 선생님 태평양을 예로 든 거야. 북반구에서의 아열대 순환인 거고요. 남반구에서의 아열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요것도 아열대 순환, 요것도 아열대 순환인데 요거는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아열대 순환, 요건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아열대 순환인 거야. 자,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아열대 순환은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아열대 순환은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색깔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자 요건 이제 남극 순환류라고 하는 애야. 자, 대서양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니네 바람 때문에 지금 여기 써놓은 애들이 다 해류거든. 바람 때문에 흐르는 해류. 자, 그 중에서도 요거를 꼭 구분해서 외워야 된다고. 무역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흐르는 해류는 뭐가 있을까? 지금 여기 봐봐. 누구하고 누구라고? 북쪽도 해류하고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흐르는 해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알겠니?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편서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흐르는 해류. 누구하고 누가 있다? 북태평양하고 남극순환류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어.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남극순환류. 자,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거든. 그럼 여기가 태평양이냐면 이쪽에 대륙이 있으면 이쪽에 아프리카 대륙이 또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어? 대서양이란 바다가 있어. 대서양이라는 바다에서도 똑같이 뭐가 일어나? 이런 식으로 뭐야? 순환이 일어난다고. 여기가 태평양이라면 여기가 대서양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태평양만 가지고 줄을 이뤄서 얘기한 거야. 태평양에서의 아열대 순환, 대서양에서의 아열대 똑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편서풍 얘만 적었다만 이쪽 대서양에서 또 유명한 게 편서풍 때문에 흐르는 해류 중에 북대서양 해류라는 게 있어. 북대서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라는 것도 편서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흐른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 좀 해줘야 됩니다. 무역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흐르는 해류, 편서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흐르는 해류 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럼 여기 보면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 자,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애랑 캘리포니아 해류는 뭐야? 해류는 해류인데 바람 때문에 흐르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흐르는 거야? 양 대륙에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때 지금 선생님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해류들은 어때? 자, 얘는 어때? 적도가 저위도고 이쪽 극지방이 고위도잖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 우리가 난류라고 불러. 난류. 따뜻한 물인 거야. 따뜻한 물.
반대로 얘네들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물이 차가워. 뭐라고 한다? 한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면 돼. 자, 큰 바다를 기준으로 큰 바다의 서쪽은 무조건 난류가 흐르는 거고 동쪽은 한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난류는 무슨 역할을 해? 따뜻한 물이 추운 데로 가는 거고 차가운 물이 따뜻한 데로 오니까 자, 대기 대순환하고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적도 쪽은 에너지가 남아도는 지역이거든. 그럼 적도 쪽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줘서 에너지가 불균형하단 말이야. 적도는 에너지가 남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불균형 상태인데 대기가 순환하고 해수가 순환하면서 적도 쪽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정리해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역할인 거 역할 꼭 기억해놔야 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수송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적도와 극지방 사이에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이렇게. 요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자, 그럼 이때 이거를 얘기하고 하려고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여기서 대기대순환에서 선생님 방금 했죠. 여기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애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인 거거든. 자, 그러면 이 대기대순환에서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있으면 어떤 애들이 에너지를 수송하는 걸까? 얘 봐봐. 야,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서 얘가 고위도로 가잖아. 여기서도 뜨거운 공기가 고위도로 가는 거지. 여기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 애랑 극순환이 바로 뭐야?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직접순환 또는 열적순환이라고도 불러. 반면에 페렐 순환이라고 하는 건 어때? 에너지를 수송해주는 게 아니야. 그냥 얘네 둘 사이에서 낑겨갖고 어쩔 수 없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간접순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간접순환.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대기가 순환을 하고 해수가 순환하면서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게끔 그래서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 순환까지 한번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 구주차에서 제일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엘니뇨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구주차의 마지막 부분인데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게 엘니뇨와 라니냐 자, 뭐 이게 라틴어래. 라틴어 뭐 신의 아들 뭐 신의 딸 뭐 이런 뜻이라는데 그 일종의 이제 기상이변이야. 뭐 그 2, 3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면 실제 이게 엘니뇨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자, 아까 선생님이 대기대순환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적도가 있고 0도에서 30도 사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지? 자, 0도에서 위도 30도 북반구던 남반구던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 예림아 무슨 바람이 분다고? 그래 맞아. 그래서 북반구에서도 무역풍 남반구에서도 무역풍인데 북반구에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 그랬어.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무슨 무역풍? 북동쪽에서 불어온다. 그래서 북동무역풍이라고 하고요. 남반구는 뭐야? 남동쪽에서 이렇게 불기 때문에 요걸 뭐라 그래? 남동무역풍. 자,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요 일단 남동무역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야. 얘하고 관련이 있어. 얘하고. 그러니까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나타나는 지역은 남반구란 얘기야. 남반구. 알겠어? 그럼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다 또 그리면 여기가 이제 적도잖아.
이쪽에 선생님이 뭐 유라시아 대륙 이렇게 있고 뭐 저 인도네시아 뭐 태국 뭐 이쪽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이쪽에 뭐 있어? 남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 그지? 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 0도하고 30도 사이 여기란 말이야. 자, 요 남동무역풍이 부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태평양이라는 바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북쪽이지? 여기가 남쪽이지? 그럼 여기는 동쪽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동태평양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서태평양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사이에서 그 엘니뇨라 혹은 라니냐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나라로 따지면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 페루. 이쪽으로 가면은 서태평양 쪽에는 인도네시아라는 섬나라가 있다고요. 그 페루라는 나라랑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꼭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요 지역을 자 봐.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자, 여기 서태평양 쪽이고요. 여기 지울게. 여기 이제 니네 이제 그림 이렇게 이해했다고 치고 자. 잘 보세요. 이쪽에 자, 여기가 서태평양 쪽이야. 여기가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나라로는 뭐라고? 페루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에 이게 남반구 쪽이야. 남반구 쪽. 요쪽 지금 여기 이렇게 대륙들이 있으면 여기 말하는 거 여기. 그 이쪽은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는 쪽이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 바다 위로 뭐가 불어? 남동무역풍이 분다 그랬지?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어. 무역풍이. 그러면 무역풍이 계속 그 방향으로 부니까 아까 무슨 해류라 그랬지? 여기? 이거? 남적도 해류라는 해류가 흐르겠지? 자, 봐봐. 그러면 이쪽 동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서태평양 쪽으로 바닷물이 흘러간단 말이야. 무슨 해류? 남적도 해류. 그러면 자, 동태평양 쪽을 보는 거야.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일로 흘러가니까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래쪽에서 말이야.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자, 상대적으로 적도 근방이니까 표면에 있는 바닷물 따뜻할 거 아니야. 그게 일로 가버리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차가운 물이 올라온다고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 그래. 용승. 알겠어? 뭐라고 한다고? 용승. 자, 지금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 평상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 평상시에는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되고 있어. 자,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를, 표면의 온도를 생각해 보자고. 서태평양 쪽은 수온이 어떻겠니? 표면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높아. 그지? 수온이 높아. 반면에 동태평양 쪽은 표면에 있는 따뜻한 물 가버리고 아래쪽 깊은 바다에서 차가운 물이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수온이 어떨까? 수온이 낮은 거야. 맞니? 자, 바닷물이 차갑지? 그럼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 우리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용존산소라고 하는데 따라서 동태평양 쪽에는 용존산소가 어때? 많아. 그럼 용존산소가 많으면 뭐가 풍부해지냐면 플랑크톤이 풍부해져. 플랑크톤이 풍부하면 뭐가 많을까? 그거를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가 많아지지, 물고기가. 그지? 물고기가 많아져. 그래서 자, 동태평양 쪽은 평상시에 수온이 낮고 그래서 용존산소가 높다 보니까 고기가 잘 잡혀요. 그래서 뭐가 형성된다?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고. 좋은 어장이 형성.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 다음에 봐. 상대적으로 여긴 수온이 낮지. 여긴 수온이 높으니까 수온이 높은 쪽에서는 말이야 뭐가 잘 돼? 바닷물이 증발이 잘 돼요. 뜨겁지.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한단 말이야.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상승하면 수증기가 많으니까 구름이 막 만들어져서 비가 막 내려. 그래서 서태평양 쪽에서는 평상시에 뭐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와. 그래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홍수가. 그러면 그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봐라. 얘는 수온이 낮으니까 공기도 좀 차갑지. 차가운 공기 자꾸 뭐 하려고 그래? 내려가려고 해요. 이렇게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따지면 서태평양 쪽은 공기가 상승하니까 기압으로 따지면 일종의 저기압인 거예요. 저기압.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 자, 기압이 어떻다고 여기는? 저기압이라고. 저기압.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기가 하강하는 쪽은 차가워져서 공기가 자꾸 쌓이니까 밑으로 아래쪽에 공기가 많아서 기압이 높지. 동태평양 쪽은 기압이 고기압인 거야. 따지면 고기압. 기압이 높은 거야. 그럼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막 만들어져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서태평양 쪽에서는 홍수가 발생한다. 반면에 고기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중위도 고압대에서도 얘기했다면 어떻게 돼? 공기가 하강하면 있던 구름도 없어지거든? 맑고 건조하니까 비가 잘 안 와, 이 동네는. 바다에서 고기는 많이 잡히는데 페루 쪽 이 나라는 비가 안 와. 굉장히 안 와. 졸라 안 와. 그러니까 어때? 굉장히 가물지. 가뭄이 발생하는 이쪽에서 가뭄. 가뭄이 발생한다. 자, 이게 평상시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는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서태평양 쪽은 수온이 높아서 증발이 잘 일어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발생한다. 근데 동태평양 쪽은 오히려 수온이 낮아. 물이 차가우니까 산소는 많아서 고기는 많이 잡히는 반면에 거기가 기압이 고기압이 돼버리고 그래서 비가 잘 안 오고 평상시엔 가뭄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런데 엘니뇨라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엘니뇨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자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야. 여기 엘니뇨 발생시. 선생님이 엘니뇨만 얘기할 거거든. 라니냐는 얘기를 안 할 거야. 미리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평상시가 심해진 게 라니냐야. 그럼 이제 엘니뇨를 이해하면 라니냐는 정확히 반대거든. 그러면 엘니뇨는 어떨 때 나타나는 거야? 일단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고 이쪽이 동태평양 쪽인데 자, 지금 바람이야. 어떻게 된 거야? 무역풍이 평상시에 비해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됐다?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야. 약해. 꼭 거기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 엘니뇨는 언제 나타난다?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람이 약해졌네. 뭐가 안 가? 바닷물이 안 가. 맞아? 바닷물이 안 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바닷물이. 자, 표면에 있는 따뜻한 물이 가야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거든? 근데 표면에 있는 따뜻한 물이 안 가요. 바람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밑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게 어떻게 되겠어? 잘 못 올라옵니다. 용승이 어떻게 된다? 용승 현상이 약해져. 용승 현상이 약해져.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 자, 얘가 안 가니까 상대 얘가 와버린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적도 반류라 그래. 적도 반류가 세져가지고 그럼 오히려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져. 반대로 동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가고 차가운 물이 올라와도 차가운 물이 안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수온이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됩니다. 수온이 높아져? 그러면 이제 이쪽 상황 된 거지. 어떻게 되는 거야?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수온이 낮아야 고기가 많이 잡힐 텐데 수온이 높다 보니까 차가운 물이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평소보다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야. 알겠어? 고기가 잘 안, 어획량이 감소합니다. 어획량이 감소해. 그러면 자, 기압이 어떻게 되느냐? 봐라. 그럼 여기가 수온이 높아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수온이 높으니까 여기서 증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증발이.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져 비가 막 내리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인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공기가 이렇게 서태평양 쪽에서 오히려 하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기압이
높아졌지. 아니지, 기압이 높았는데 낮아졌지. 서태평양 쪽은 오히려 기압이 낮았는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높아졌지. 그래서 동태평양 쪽에서 비가 온다고요. 야, 평소에 겁나 가물다가 고기도 안 잡히는 와중에 비까지 겁나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가 되면 동태평양 쪽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해. 근데 오히려 서태평양 쪽은 어떻게 돼? 아니, 비가 많이 오던 동네가 비가 안 와버리네. 굉장히 어때? 가물지. 대가뭄이 발생하는. 가뭄이 발생하는. 가뭄. 알겠어? 자, 그래서 엘니뇨 때가 되면, 자, 일단 뭐 때문에 엘니뇨가 나타난다고?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약해져서 동태평양 쪽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서태평양 쪽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알겠니? 자, 이것도 여기다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동태평양 쪽이 오히려 저기압이 된 거고 서태평양 쪽이 오히려 고기압이 되는 셈인 거라. 알겠니? 이게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그지? 대기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평상시랑 비교를 해야 돼. 그럼 라니냐는 뭐라고? 이게 더 심해진 거지. 얘의 반대거든? 그럼 어떨 때 라니냐가 되는 거야? 무역풍이 평소보다 어떻게 돼? 강해지는 거야. 강해지는 거. 그러면 더 낮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고기압이 되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뭄이 발생하고 이쪽은 대홍수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게 라니냐인 거야. 그러니까 라니냐는 평상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 돼. 평상시가 더 강해지는 게 라니냐다. 엘니뇨하고 반대 개념인데 그러니까 결국 평상시 상황이 더 심해진 게 라니냐다 생각하면 되고요.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다 요거 한번 써볼게.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거나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엘니뇨 이런 관련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와. 수온, 자, 수온 편차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수온 편차. 자, 잘 봐. 편차라는 말은 항상 내가 관측값에서 뭘 빼는 거다? 평균값을 빼주는 거야. 무슨 편차 그러면 무조건 관측값에서 평균값 빼는 거야. 자, 잘 봐. 자,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에서의 수온 편차를 따져보는 거야. 잘 봐봐. 그러면 평균적으로 동태평양은 수온이 어때? 낮을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근데 엘니뇨가 되면 높아지니까 관측값이 높아졌지. 그럼 수온 편차가, 이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 값을 의미하거든. 플러스가 나타나겠니? 마이너스가 나타나겠니? 자, 수온 편차라는 게 뭐라고? 그럼 수온이니까 내가 수온을 관측한 수온에서 평균적인 수온을 뺀 거야. 편차라는 건 항상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거거든. 자, 그럼 봐봐. 동태평양은 평상시에는 수온이 낮아. 근데 엘니뇨가 되면 수온이 높아지잖아. 이 값이 뭐가 나와? 0보다 큰 값이 나오지? 수온 편차라는 게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엘니뇨가 되면 이게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나와. 서태평양은 어떻게 돼? 야, 평균적으로 높았는데 관측값이 낮아졌잖아. 이게 더 작아지잖아.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값. 알겠어? 그러면 라니냐 때는 어떻게 되지? 라니냐 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라니냐가 그냥 평상시라고, 평상시보다 더 심해지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얘는 더 낮아지는 거 아니야? 관측값이 평균값보다 더 낮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라니냐 때는 동태평양은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요. 서태평양은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이번에는 니네 이거 숙제할 때 이 내용을 알아야 풀기가 원활하다고요. 두 번째로는 자 하나만 더 할게. 기압 편차라는 게 있어. 기압 편차. 그럼 얘는 뭐겠니? 편차니까 무조건 관측값에서 평균값 뺀 거라 그랬지. 그럼 기압 편차면 내가 관측한 기압에서 평균적인 기압을 빼는 거야. 평상시가 평균적인 값인 거야. 자, 동태평양 봐봐. 평상시 기압이 어때? 높아요. 근데 엘니뇨가 되면 기압이 낮아져. 관측값이 작아진다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야. 기압 편차는. 서태평양은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그럼 라니냐가 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수면 편차라는 게 있어. 이거 어디에서도 안 알려주는 아주 고급진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꼭 기억해라. 해수면 편차. 자, 여기서 지금 해수면 설명 안 했는데, 얘들아, 봐봐. 평상시에는 바닷물이 이쪽으로 가잖아. 어디가 해수면이 높겠어? 이런 식이겠지. 그렇잖아. 이쪽에는 바닷물이 일로 가버리니까 평상시엔 여기가 해수면이 어때? 높지? 맞아? 근데 엘니뇨가 되면 일로 잘 안 가고 오히려 이쪽으로 오니까 해수면이 어떻게 돼? 반대가 되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서태평양 봐봐. 서태평양은 평균적으로 수면이 높았거든. 엘니뇨가 되면 낮아지잖아. 뭐가 나와? 서태평양. 그러니까 이 수온 편차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 동태평양부터 볼래? 야, 동태평양 평상시에 낮거든 수면이. 근데 엘니뇨가 되면 수면이 높아져. 플러스 값 나오는 거고 얘 마이너스 값. 얘랑 똑같아.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내용도 엘니뇨 라니냐 관련해서 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엘니뇨 라니냐 중에서 특히 엘니뇨일 때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알겠어? 저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거 초천재가 아니잖아. 내가 IQ 200 이상이다 그러면 안 적어도 돼. IQ 200 이하로는 다 적으십시오. 알겠지? 먹지만 말고. 먹는 건 좋은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일 때와 라니냐일 때 이런 편차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편차라는 말은 무조건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걸 편차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 그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엘니뇨, 라니냐는 엘니뇨의 반대니까 무조건 반대로 써. 무역풍이 강해졌구나. 그럼 수온이 더 높아졌구나. 더 낮아졌구나. 기압이 더 높아졌구나. 그지? 대홍수구나. 대가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엘니뇨일 때 평상시 대비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주차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